네, 적수란 없다. AI부터 로봇까지 이번에 엔비디아가 펼쳐진 GTC 2024는 정말 성황리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오늘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김장열의 업사이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글로벌 시장의 그 빅 위크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GTC 2024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방금 나온 마이크론의 실적도 또 한 번에 또 활황에 불을 지펴줬는데 네. 실적 먼저 좀 짚고 갈까요? 네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일단 그 부호가 바뀌었어요. 원래 적자를 예상했는데 EPS 기준으로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아마 시티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50달러를 올리면서 지금 주가가 90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거로서 일단 실적이 좋을 거다. 오늘 발표된 거 2월 달까지 실적이에요. 12월, 1월, 2월에 이 걔네들 2, 4분기 실적 나온 게 42센트입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0.42달러의 EPS를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그 시장에서 예상되는 거는 마이너스 뭐 20센트, 30센트 정도인 거 대비했을 때 부호가 바뀐 거죠. 매출은 약 한 10% 정도 더 나왔어요. 매출은 한 10% 더 나온 한 58억 달러 나와서 매출 좋고 그다음에 아마 단가가 많이 좋아서 적자가 흑자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항상 그러듯이 우리 실적 발표할 때는 가이던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분기죠. 이번 분기는 걔네들 3분기인데 3월부터 시작해서 3, 4, 5월 달에 대한 가이던스가 매출 중요합니다. 매출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역시 10% 정도 높은 66억 달러 정도인데 아까 58억 달러 그랬잖아요. 58억 달러, 66억 달러가 많이 오르죠. 그리고 원래 시장에서 그 예상했던 거가 한 60억 달러 될까 말까 했는데 그거 역시 10% 더 나온 거죠. 그 흑자 폭은 많이 늘어서 0.38에서 0.5인데 물론 지난 분기 실적이 0.42 대비했을 때는 많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하이엔드 쪽, 높은 쪽은 0.52예요. 0.52라는 게 52센트인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이 보통 26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 역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26센트면 더블, 52센트니까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는 뭐 서프라이즈한 거 정도는 아닌데 실적은 서프라이즈였고 가이던스는 무난하게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시간에서 지금 한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는 목표 주가가 보통 100불, 110불 달러인데 최근에 CT에서 나온 PER 15배를 때린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2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달러니까 와우.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 이 실적 내용 말고 어떤 코멘트가 부가적으로 사람들한테 인크로징한 게 나왔다면은 주가가 오늘 올라간 10% 정도는 아주 무리한 숫자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반도체 AI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물론 성장주에 대한 획기적인 신기술은 있습니다만 네. 너무 거품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간밤에 나온 소식들로 봤을 때는 그것을 좀 잠식시켜주는 이슈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마이크론은 네. 150불이라는 목표가가 나왔는데 지금 시간외에서 10%대의 급등을 나타내는 것이 뭐 무리는 아니다라는 네네. 정도의 좀 분석이고요. 자, 오늘 또 국내의 반도체주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완전 부호가 바뀌었다. 네네. 마이너스의 주당 EPS의 실적에서 플러스권으로 좀 네. 돌아선 부분 좀 체크가 되고 가이던스도 좋았다. 그렇죠. 전망도 좋았다. 자, 먼저 엔비디아. 자, 이번에 그 블랙웨어를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H100도 좋았는데 얼마나 네. 더 좋은 게 나온 겁니까? 뭐 수치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수치가 난무합니다. 복잡한데 수치보다도 개념적으로 그 칩 사이즈가 커졌어요. 칩 사이즈가 커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모았다 해서 칩 블릿이 하는데 이 커진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성능을 기본 칩에서의 성능을 완전히 맥시마이즈 시킨다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능으로 따지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 모델을 우리 아시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런 훈련시킬 때는 한 5배 정도.
그전 버전은 블랙웰이 아니고 하퍼 버전인데 H100이라고 여러분 말씀 많이 들은 거, 한 뭐 4만 불짜리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 H100 기준 해가지고는 한 5배 정도 훈련을 더 빨리 한다는 거예요. 언어 모델로. 근데 요즘에 뭐죠? 훈련 말고 네. 이제 그 추론이라고 하잖아요. 추론 모델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는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결과를 내놓는 게 이제 추론인데, 추론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모드에서 최대한으로는 30배. 그러니까 추론할 때는 30배까지도 H100보다 높다. 그러니까 언어 랭귀지 모델은 5배, 추론에선 30배 이렇게 되고요. 아까 사이즈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력 소비는 뭐 엄청나게 4분의 1 정도 레벨로 떨어진다. 완벽하다는 얘기죠. 다 좋은데 문제는 가격을 첫날 얘기를 안 한 게 다소 그날 주가에는 한국에 안 좋아요. 가격을 얘기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가격이 네. 비싸다고 얘기하면은 이게 팔릴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이제 코스트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어저께 아침에 질문을 했어요. 애널리스트하고 컨퍼런스 Q&A를 했는데 대체 그 블랙웰 칩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답변이 3, 4만 불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임플리케이션 2개입니다. 3, 4만 불이 이게 원가일까요? 걔네들이 만드는 제조 원가일까요? 아니면 판매 가격일까요? 판매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제품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연말이나 내년에 나오는 거니까 3만 불, 4만 불이면 그러면 안 비싼 거 아니야? 왜? 지금 H100이 4만 불 갖고 있는데 네네네. 더 내려간 거 아니라 볼 수 있는데 해석이 네. 코스트가 아닌가라고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방점. 코스트 뭐냐? 이게 아까 지금 앵커님 여러분처럼 블랙웰이 새로운 제품이잖아요. 성능이 좋고. 그런데 그전 H100 모델보다도 공정이 더 나은 공정을 특별히 쓰지 않고 TSMC의 기존의 4나노 공정을 채택한다고 한 것이 반도체 업계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관건은 이제 블랙웰의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으로는 젠슨 왕 그 전략을 봤을 때 마이크로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전략도 발표했는데 그의 전략은 어떻게 엿볼 수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오늘 뭐 특별히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마존 모든 업체들이 자기가 모델을 그러니까 AI 모델을 더 쉽게 큰 업체 말고도 작은 업체들도 계속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우리 엔비디아가 나온 중에서 NI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더 강점이에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뭐냐? 이 GPU가 비싸다 보니까 GPU를 사지 말고요. GPU를 구독하는 거예요. 월 얼마 주고. 그러면 월 얼마 주고 구독하는데 각종 오픈 소스된 AI 그 서비스를 하게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겠다는 게 NIM입니다. 엔비디아 인퍼런스 추론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그 소프트웨어 스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확대하는데 엔비디아가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까지 한 플랫폼 회사로 가겠다는 방점이 이 NIM에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한테는 반도체를 디램 만드는 업체한테는 이게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지만은 생태계가 확장된다는 측면에서는 NIM이 얼마나 확대되는가 또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NIM의 확장의 전략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요, 엔비디아와 TSMC와 시놉식스의 이제 협력, 네네. 그 시너지 효과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는 이들의 협력보다 사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협력이 그렇죠.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네네네. 어제 저희 클로징 멘트에서 네네. 젠슨 왕이 삼성전자 이제 발언하는 거 보고 오늘 한번 주가 보십시오 했는데 네네. 그렇게 크게 뛸 줄은 몰랐어요. 네네. 근데 여튼 이제 엔비디아의 협력 방안들 좀 살펴주시죠. 네, TSMC 시납시스는 그 핵심이죠. 그 노광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에서 돌리려면 TSMC가 중요하고 노광 장비는 ASML이고 근데 그걸 소프트웨어 툴로 제공하는 게 시납시스하고 케이던스고 시납스 케이던스는 첫날, 둘째 날 전부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PER이 50배 가든 40배 가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의 밸류에이션 갭이 있었던 것이 다소 많이 좁혀지는 그런 국면에 진입했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보고요.
오늘은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고 확장되는 시나리오가 간다면 과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동반해서 가는지 여전히 또 갭을 좁히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차이를 볼지 그거가 관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사실 어제는 삼성전자가 그 하이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SK 하이닉스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저조했는데 두 기업 모두 아마 레벨업되는 전략이 될 것이다. 갈지는 이제 기관들은 아마 삼성전자를 좀 더 중요히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MT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더 사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를 조금 채우는 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너무 많이 구별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뭐 15만 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혼자 8만 몇천 원 가고 하이닉스가 15만 원 밑으로 가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에서는 밸런스를 갖출 건데 그게 오늘일지 아니면 4월 초에 나오는 삼성전자 실적까지는 삼성전자 우세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엔비디아에 의해서 마이크론이 전반적인 업황과 HBM에서 긍정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절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오늘 김장열 팀장님과 엔비디아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AI 그 로봇과 관련해서 네네. 그리고 또 신약과 관련해서 네, 그렇죠. 어느 정도의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로봇은 그저께 미리 반영됐죠.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조그만 주식 간 거잖아요. 근데 AI가 로봇으로 반영돼서 하는 실질적인 임팩트는 사실은 한국 주식에서는 큰 회사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주식을 너무 일희일비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고요. 신약 쪽에서는 신약을 그 후보 물질을 이렇게 발굴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컴퓨테이션 노드 가지고는 한 며칠이 걸리던 것을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면은 뭐 엄청 몇 분, 몇 시간 이내로 한다니까 요것은 아마도 그 바이오 신약 쪽에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인 그 변수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GTC 효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카나리오를 보내는 마이크론 실적까지 저희 체크를 해봤습니다. 김장열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5%의 급등으로 불이 지펴진 국내 증시가 오늘 FOMC 결과와 마이크론 실적이라는 또 하나의 핵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오를 것인가. 그 어느 때보다 국내 증시의 개장이 참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 글로벌 시기는 또 내일 이 시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